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 예산군의 예당호 출렁다리, 태안군의 비축제 등 아름다운 야간 경관으로 관광객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은 충남의 대표 야간 명소가 있습니다. 노방래 서천군수도 관내 대표 관광지에 야간 경관을 조성해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노방래 서천군수를 비롯한 서천군 관계자 15명은 서천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성리 갈대밭과 한산모시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리 서천군이 지금은 정말 여러 곳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림동 솔밭, 맹문동 꽃밭 이런 것들, 스카이워크, 또 이렇게 갯벌, 철새. 근데 이곳이 물론 철새도 오지만 신성리 갈대밭이 영화 촬영지로 그리고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 굉장히 요즘 뜨고 있는 지역인데요. 노군수는 신성리 갈대밭이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며 낮 시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관광을 활성화시켜 서천군을 머무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군은 신성리 갈대밭에 4억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90m 길이의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갈대밭 다리에 LED 조명을 추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좀 낮에만 왔다 가기에는 좀 너무 단순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핑크 물리라고 해가지고 핑크 물리 식재, 빨간 꽃도 식재하고 야간 경관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한산모시관에도 사업비 1억 8,600억 원을 들여 길이 84m, 폭 3m의 경관보도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날 노군수는 서천군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서천군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거기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잘 정비해서 정말 오신 손님들이, 오신 관광객들이 정말 만족하고 갈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 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서천군의 1,000만 관광객 유치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이 밖에 서천군은 자원을 활용해 장항지역과 서면지역 해양 경관에 추가로 야간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계획을 넣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장항 지역과 여기 이 지역, 서면 지역 그리고 이제 해안을 경관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육림, 벌목, 양묘 등 충남 지역 임가 가구당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가 소득은 4,567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59만 원보다 808만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2018년 임가 소득 3,590만 원 대비 27.2%, 977만 원 증가한 수치로 전국 9개 광역도 중에서 3위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도 임업소득은 2,1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4만 원이나 증가해 전국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는 임가소득이 증가한 이유로 약용식물 판매 증가와 겸업소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가경제조사는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지난 5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 등 전국 1,110개 표본 임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충남도 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의회 안건해소위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3억 2,600만 원 중 집행 규모는 절반인 1억 6,300만 원에 불과하고 불법 어구 철거 사업 추진 예비비 3천만 원이 전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항건설 CC 설계 사업은 2년 연속 10억 원 이상 이월됐고 도로 건설 사업 중 8개 사업이 이월률이 30%가 넘습니다. 이 밖에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 차량 보강 예산 확보,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 확대, 태풍이나 홍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 신속 이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안건 해소비는 불용액 규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다른 시급한 곳에 편성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심사 규모는 세입 9,196억 5,700만 원, 세출 1조 4,010억 5,500만 원, 총 2조 3,207억 1,200만 원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읍내 출퇴근길 개선, 신청사 외곽도로 신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읍내까지 돌아가야 하거나 응급 상황 시 긴급 차량이 들어오기 어려웠던 지역에 도로가 뚫리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이 약 25억 원을 투입해 읍내 출퇴근길, 신청사 외곽도로 등 2022년까지 도로 개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천군은 올해 서천읍 군사리, 사곡리, 장항읍, 송림리, 원수리 등 인근 도로 개설을 완료해 통행이 불편했던 길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서천향교 앞길은 주민들이 읍내에 가기 위해 우회로로 가야 했고 긴급 차량 통행도 어려워 불편함이 많았던 곳입니다. 여기는 서천향교 인근 도로 개설이 완료된 곳입니다. 주민들이 읍내까지 오가기가 편해졌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통행에 대한 불편 해소를 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 불편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천읍 한 주민은 도로가 생겨 차가 쉽게 다닐 수 있게 돼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편죠. 말을 수 없지요. 편해서. 원래 차가 여기까지 들어온 게. 아직 진행 중인 도로 개설 사업 대상지는 장항초 진입도로, 서천군 신청사 외곽도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 등입니다. 서천군은 장항초 진입도로는 올해 12월, 신청사 외곽도로는 2021년 12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는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도로는 별도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한 지반을 다지는 작업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겨우내 바위 낙엽 밑에서 월동하다 이맘때쯤 농가에 피해를 주는 해충, 벼 먹노린재가 올해 기온 상승으로 지난해 비해 1.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먹노린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을 억제해 벼 수확량 감소는 물론 품질도 저하시키는데요. 충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벼의 밑부분에 서식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만큼 농가의 세심한 관찰과 방제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신혜지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68마리의 벼 먹노린재가 예철됐습니다. 103마리로 최고 밀도를 보인 지난 2018년 동월에 비해 줄었지만 44마리가 예찰된 지난해보다는 1.5배 늘어난 상황입니다. 농기센터는 평년보다 따뜻해진 날씨로 먹노린재의 월동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하일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흘밖에 안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일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평년의 수준으로 보면 44일 정도 돼요. 그래서 영하일수도 이제 낮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평균 기온은 3.4도로 전년보다 2.1도, 평년보다 2.9도 올랐습니다. 벼 먹노린재는 국내에서 월동하는 해충으로 6월 중순부터 7월 상순에 논으로 이동해 벼줄기에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을 억제합니다. 즙액을 빨게 되면 이삭에 반점이나 쭉정이가 생기고 심하면 말라 죽게 해 결국 쌀 품질 저하와 벼 수확량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서천 지역에서 방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지난 2017년에는
논 350필지 70헥타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기센터는 수확철 농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방제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양닭 같은 경우에는요, 6월 20일 내외로 방제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일반 닭 같은 경우에는 7월 초부터 7월 10일 이후로 방제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부터는 이게 이제 벼가 크기 때문에 야객이 밑으로 내려가게 흠뻑 맞도록. 농기센터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관내 전 면적을 대상으로 벼 먹노린재 사전 대응 긴급 예찰단을 운영해 농가의 방제 기술 지도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친환경 단지의 경우 올해 친환경 포획 트랩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작물을 갉아먹어 큰 피해를 입히는 멸강나방과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의 경우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예찰됐지만 올해 2차례의 강우로 쓸려나가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지난 15일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약 3.3배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충남 지역 화력발전 지원자원시설세는 기존 36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크게 오르게 됩니다. 보령의 경우 78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서천구는 8억 원에서 발전 용량 확대분을 포함해 66억 원까지 늘어나며 세금 수입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자원시설세는 화력, 수력, 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소재지 주민들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 재정 수입으로 들어가 피해 방지 사업 등으로 사용됩니다. 수력 발전은 2원, 원자력 발전은 1원이지만 다른 발전원에 비해 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해 세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온배수로 인한 해양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전국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 세율을 반드시 인상해 형평성 있는 과세가 되도록 하고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4년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세율 인상 법안을 발의해 킬로와트당 0.15원을 0.3원으로 2배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진행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야시장인 서해 동백포차가 최대 300만 원의 수입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천구는 매대 공동주방 설치 등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해 서해 동백포차 운영을 본격 시작한 가운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매대당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서천구는 올해 12월까지를 시범 운영 기간으로 지정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서해 동백포차를 알릴 수 있도록 SNS 활동과 놀러와요 시장을 뜻하는 놀장 앱을 통해 서해 동백포차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천특화시장 일원에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포함한 2020 서천특화시장에 빠지다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해 동백포차는 주꾸미볼, 삼겹말이 등 메뉴를 준비해 매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24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던 충남 서천군 기볼포 영화관이 오는 19일 재개관합니다. 기볼포 영화관은 주민들의 영화 향유권 충족을 위해 영화 상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첫 상영은 오는 19일 오후 3시 30분이며 영화 예매는 같은 날 2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 19일에는 사라진 시간, 결백을 각 2회씩 상영하고 20일, 21일에는 각 3회씩 상영합니다. 기볼포 영화관은 상영관 입장 전 관람객 발열 체크, 방명록 기입, 마스크 착용, 좌석 상하 좌우 띄어서 배치, 상영관 소독 및 환기 등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준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자체 유튜브 채널인 요즘 서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서천군은 지역 홍보와 요즘 서천 채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거론된 채널 운영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에 나섰습니다. 문제점은 자체 제작 영상 부족, 유튜브 채널 구독자와의 소통 부족, 채널에 대한 홍보 부족 등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주 1회 축제 관련 자체 콘텐츠 제작,
영상 댓글에 대한 피드백, 구독 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합니다. 한편 유튜브 요즘 서천은 지난 15일 기준 동영상 46개, 구독자 492명을 보유한 서천군 전용 온라인 채널로 주요 콘텐츠는 관광지 광고용 영상과 UCC 공모전 수상작 등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김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2일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을 위한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새마을부녀회원 20여 명은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 120포기의 김치를 담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 65세대에 밑반찬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15일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충격 해소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직원 정신건강 증진, 치유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이 생태계 다양성과 대국민 소통에 기여할 소셜기자단 제8기 생태지기 발대식을 지난 12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소셜기자단 생태지기는 생태와 자연환경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주부 16명을 공개 모집으로 선발했고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